안녕하세요, 홈트루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9월호 세 번째 모델 모던의 아름다움을 수놓다는 제목 아래 설계된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50평대 주택이고요. 건축 면적이 총 163.73제곱이고요. 1층이 108.27, 2층이 55.46제곱입니다. 경량 목구조로 설계가 됐고 지붕 마감재는 징크, 그다음에 외벽 마감재는 타일이 붙어 있어요. 롱브릭 타일이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내부는 마루와 벽지, 일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예상 총 건축비는 4억 3,900만 원이고요. 일단 외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모던의 아름다움을 수놓다라는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면을 보면 박공 지붕이에요. 제가 1월, 9월 첫 번째 모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박공 모양의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꼭 클래식하거나 올드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박공 모양을 하고 있어도 지붕재의 재료, 외벽의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매스의 조화에 따라서 얼마나 모던하게 보일지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9월호 첫 번째 모델보다는 조금 클래식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델도 클래식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재료 때문인지 몰라도 또 모던한 느낌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붕재를 징크를 사용을 하고 외벽을 일반 스타코플렉스라든지 아주 오래된 사이딩 계열이 아니라 브릭 형태 타일로 붙였기 때문에 조금 세련된 느낌을, 좀 더 차가운 느낌을 줘서 같은 지붕 형태지만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길이가 길어요. 가로 길이가 길고 안정적으로 2층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중심이 잘 잡힌, 밸런스가 잘 잡힌 주택인데요. 내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포치를 형태를 지나서 현관이 있는데, 현관의 우측으로 안방 존이 있어요. 안방 존이라고 하면 안방과 안방 전용 화장실, 그 다음에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욕실보다도 훨씬 큰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고요. 안방 존만 합쳐도 약 10평가량의 면적을 할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보조 주방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계단실과 그리고 공용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약간 어긋나게 배치를 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완전하게 분리를 했어요. 보통 거실과 주방을 나란히 놓으면서 그 복도 공간까지 거실과 주방을 흡수를 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게 중소형 평수의 설계 방법이고, 보통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하긴 하는데, 일단 50평대 중형 평수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실과 주방을 분리를 하고 복도를 복도로서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를 이 평면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건축주의 니즈에 따라서 거실에서, 그다음에 혹은 주방에서 서로의 어떤 시선이나 간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시는 건축주의 니즈를 반영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거의 완전하게 분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큰 주방과 다행히 옆에 보조 주방이 상당히 길고 편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주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편리한 점은 이 보조 주방에서 앞에 데크로 바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닝룸에서도 바로 데크로 나올 수 있고, 거실에서도 데크로 나올 수 있어서 외부 공간을 하나로 분리되어 있지만 내부가 거실, 주방, 다이닝, 그 다음에 보조 주방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지만 바깥으로 다 연결을 시켜놓고 외부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분리됐지만 이어지도록 설계를 한 게 이 주택의 1층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설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래도 중형 평수 50평대 이상의 설계다 보니까 일정 부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긴다고 해도 감안하고 설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게 반영이 됐다는 점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생겼다고 하면 어딘가 공간을 조금은 축소할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1층에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은 굳이 욕조나 샤워부스까지 하지 않은 그냥 심플한 형태로 작게 구성이 돼 있어서 공간을 조금 아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단실 하부를 보일러실로 쓰도록 해서 그런 공간을 조금 아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2층으로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복도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30-40평대까지의 주택에서는 이렇게 복도를 길게 두진 않아요. 보통 나오자마자 2층의 속거실을 통해서 복도 공간을 최소화하고 양쪽의 방으로 이어지면서 이 데드 스페이스, 복도 공간을 속거실에 포함을 시키는 게 중소형 평수에서 하는 설계 방법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중형 평수 이상이다 보니까 복도 공간을 놔둬도 방 2개, 3개와 공용 욕실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계단을 주변으로 복도가 쭉 형성이 돼 있고 좌측 그리고 정면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정면의 방 옆에 빈 방이 있는데 평소에는 속옷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넓은 공간이니까.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는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차단이 가능하고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하고 설계를 했다는 거. 그래서 2층에도 속옷실이 있고 게스트가 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2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 3개가 들어가 있음에도 그리고 복도 공간이 있음에도 공용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50평대에 설계가 될 수 있었던 건 중대형 평수, 그러니까 50평 이상의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같은 구성을 40평대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복도 공간들을 없애고 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라인으로 배치를 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50평대 모던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평을 해볼게요.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박공지붕을 하고 있더라도 재료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느낌을 모던하게 그다음에 차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형 평수 이상이었을 때 갖는 공간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조금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데드 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어로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